140페이지 한번 펼쳐봅시다. 자, 140페이지 7번을 한번 봐봐요. 7번. 무슨 개발 사업이에요? 도시개발 사업. 거기 옆에다 이렇게 딱 틀을 마련해 놓으세요. 자, 봐봐요. 자, 토지이동 신청권자. 이렇게 해서 이번 달 코스에 이렇게 잡아놔요. 자, 원칙하고 예의가 있거든. 왜 도시개발 사업이 자주 출제되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토지이동 신청권자 관련돼서 원칙 누가 신청하느냐? 자, 토지 소유자 신청해. 그런데 예의가 두 개가 있어요. 도시개발 사업. 또 하나는 뭐냐? 대의 신청이 있어요. 자, 그럼 올해 이제 찍어준다면 올해 이제 시험은 어디에서 나올 가능성이 커요? 요 도시개발 사업 발표 하나 놓고, 자, 대의 신청이 올해 발표 5개예요. 그럼 대의 신청에다 초점을 맞춰 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이렇게 적어놓고 이제 좀 다른 색깔로 한번 써봐요. 도시개발 사업 말이 많아요, 말이 적어요? 말이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 시행자가 신청합니다. 자, 사업 시행자 며칠에 신청할까요? 자, 요거 한번 세워봐요. 글씨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5. 다른 색깔로 15일. 그렇죠. 15일. 자, 대의 신청은 토지 소유자의 대신해서 신청하는 것. 토지 소유자 대신해서 신청하는 것. 대신해서 신청. 이게 바로 대의 신청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올해 이제 출제 예상은 대의 신청에다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반드시 잡아두셔야 된다라는 거. 한번 봐봐요.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은 원칙이에요. 예외. 그러니까 매년 출제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별표 하나는 지문으로서 반드시 출제된다고 생각하고 덤벼들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이제 몇 개 가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자, 내용으로 쏙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자, 신고 대상 사업으로서 자, 도시개발사업 사업 동그라미, 농어촌 정비사업 사업 동그라미. 그럼 어디로 시선 처리가 돼야 돼요? 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시행자 찾았죠? 두 번째 줄. 자, 사업 시행자 또는 토지 소유자는 이름 틀려요. 사업은 누가 신청한다? 사업의 시행자. 자, 그럼 다시 또 한번 복습해 주죠. 모든 토지는 누가 하죠?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 완청.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끝에 지적소 완청 밑줄 다 하나요. 시도지사로 장난을 쳤고요. 자, 그러면 신고 기간과 관련돼서 오른쪽 15일 동그라미잖아요. 며칠? 15일. 요게 이제 작년에 출제된 거네요. 자, 그럼 거기 한번 봅시다. 쭉 한번 들어가면 밑에서 2번에 다만 동그라미 잡아요. 자, 주택법의 건설 사업의 사용자가, 시행자가 파산 동그라미. 자, 파산을 했어요. 파산하면 뭐예요? 대타가 필요해. 거기에다 대타라고 써요. 대타가 기용이 돼야 되겠죠. 그럼 대타가 누구냐? 거기에서 시공을 보장한 자, 입주 애정자. 딱 해놔야 돼요.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에서 사업 시행자가 하더라도 믿어서는 안 돼. 재무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사업 시행자가 파산했다. 봐봐요. 그 덤탱이를 누가 쓰는지 봐봐요. 거기 뭐라고 써놨죠? 시공을 보정한 자 또는 입주 애정자라는 거 조심해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1페이지 맨 밑에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 줄 한번 꺼놔봐요.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 그러면 거기 옆에다 이렇게 써봐요. 자, 한지 처분이라고 써봐요. 자, 공법에서 한지 처분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한지 처분을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뭘까요? 뭐라고 써놨죠? 강제 처분 플러스 교환. 이게 한지 처분이 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근데 저희가 그러면 이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 그걸 읽어봐요. 그걸 한번 읽어보고 무슨 소리인지 독해는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41페이지 하단부터 142페이지 상단까지 있죠. 한번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지 한번 파악해봐요. 그리고 제가 여쭤봐 드릴 테니까 질문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자, 됐어요. 그럼 첫 줄에 사업 완료 신고서 줄 쳐놓으세요. 사업 완료 신고서로서.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자, 여기 봐봐요.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신청하죠? 사업시행자. 며칠? 15일. 누구한테? 지적소관청에게. 그럼 봐봐요. 자,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는 한지 처분과 관련돼서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는 사업 완료 신고서로서 가름할 수 있죠. 자, 여쭤봅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언제나 사업시행자가 신청한다. 그때 X, A 조건이 하나가 있어. 특히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뭐로서 가름할 수 있다. 사업 완료 신고서로서. 그게 바로 그 의미야. 요 지문이. 그래서 요 지문을 조심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의 토지 이동식. 자, 토지 이동식이 한번 찾아볼까요? 30회 때 2.5점짜리거든. 자, 토지 이동식을 하려면 공사가 완료돼야 되겠죠. 그래서 첫 줄에 줄 거나요. 공사가 준공이에요, 착공이에요? 준공. 그래서 30회 때는 착공으로 장난을 쳤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한 토지 이동은 토지의 행질 변경, 공사 등가 준공된 토지, 준공이죠. 착공이 아니라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제 잡네.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다시요.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신청해? 사업의 시행자. 그럼 그 밑에 31의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스토리가 딱 정해져 있어. 자, 이 정도 수준이면 풀 수 있겠죠. 네. 자, 이거는 봐봐요. 문제 안 봐도 몇 번이에요? 4번이죠. 며칠? 15일. 누가? 지적소관청.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자,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신청한다고 그랬어요? 사업시행자. 머리에 딱 박아야 돼. 자, 그러면 다시 봐봐요. 토지이동 신청 원칙. 누가? 토지소유자. A는 도시개발 사업. 누가? 사업시행자. 대의 신청. 그러면 봐봐요. 자, 143페이지 토지이동 신청권자 1 뭐라고 써놨죠? 토지소유자. 바로 이거 원칙이라고 써요. 자, 도시개발 사업, 사업 동그라미 쳐놓고 요거는 A적 측면이죠. 3번은 A적 측면이죠. 토지이동의 신청의 대의. 요거 나올 때가 됐어요. 자, 별표 딱 5개 놓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빠졌어. 중요한 거 빠졌어요. 그러면 거기 자, 대의를 신청할 수 있다. 거기 옆에다가 요거 하나 빠졌어요. 지금 책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빠졌어요. 그 옆에다 놨어요. 다만 이게 지금 빠져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써놨죠?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자, 요거는 제외됩니다. 지금 이게 개정되고 나서 지금 개정 부분, 요 부분이 지금 추가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대의 신청에서 뭐 된다? 제외. 요거는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당연히 이해가 돼요. 그럼 요걸 써놓고 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행간편 써놓고 별표 5개를 해놓으라고. 지금 요 부분이 심각해요. 요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딱 해놓고. 자, 그러면 이제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그러면 거기 봐봐요. 1. 자, 공공사업 줄 쳐놔봐요. 일반의 공공사업 줄 쳐놨어요. 근데 공공 따로 사업 따로. 자, 두 개를 따로따로 정리해놔야 돼. 자, 공공사업이에요. 근데 공공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대의 신청입니다. 여기 봐봐요. 자, 도시개발사업은 누가 읽어봐요? 사업시행자가. 요거는 직접 신청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심해야 돼. 공공사업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대의 신청이야. 그래서 공공사업, 그래서 따로 공공사업 따로 해놓으셔야 돼. 자, 지목이 몇 개인지 한번 쉬어봐요. 8개죠. 그러면 8개 그 옆에다 방지에다 한번 써봐요. 자, 한번 써봐요. 학철수, 천재구, 유도. 여기는 공장체가 빠집니다. 일부러 이렇게 자꾸 외워놓으라는 거야. 자, 그러면 학철수, 천재구, 유도. 역시 유가 뭘까요? 유지. 그렇죠. 유지. 자, 지목이 몇 개예요? 8개죠. 그럼 8개 지문 중에서 8개 지문이 나올 수 있고 하나 더 나올 수 있죠. 봐봐요.
학교용지에 있어서 공공사업자가 대의 신청할 수 없다. 어때? X. 할 수 있죠? 그럼 이걸 좀 길게 내볼까요? 공공사업에서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하천, 제방국어, 유원지, 도로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대의 신청할 수 있다. 어때요? X죠. 이때는 유원지가 아니라 뭐다? 유지. 항상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라고. 자, 또 하나는 2번은 눈팅만 하면 돼요. 자,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자, 그러면 거기 3번 요거 좀 조심해 놓고요. 자,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의 부지 출천하여.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발생할 거고. 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 동그라미, 맨 밑에 관리. 그러면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인이 대의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고요. 몇 번 읽어보면 돼요. 근데 거기에서 자, 가로 안에 관리인이 없는 경우, 요거 조심해야 돼요. 관리자가 없는 경우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4번은 이제 404조 출천해봐요. 404조가 뭘까요? 채권자 대의 신청이야. 자, 작년에 등기법 박사 문제로 출제되죠. 채권자 대의 신청. 근데 요걸 봐봐요. 자, 선생님은 그러면 올해 무슨 의도를 합니까? 그러면 자, 4번에 채권자 대의 신청. 그 옆에다 요거 하나 써봐요. 다시. 이게 들어갈 가능성이 가장 강력해. 자, 요걸 다시 한번 써봐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거기에다 4번 옆에다 써봐요. 자, 그러면 이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를 4번에다 끼워 넣을 가능성이 커. 봐봐요. 자, 채권자도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를 대의 신청할 수 있다. 어때요? X야. 요거 조심해야 돼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대의 신청해서 뭐 된다? 제외. 좀 이따 요거는 다시 올 거예요. 좀 기다려요. 왜 그런지 충분히 이해하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어. 근데 지금 기본서에 이게 빠져 있습니다. 요거 조심해 놔야 돼요. 자, 개정되고 요 예 때문에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유력한데 요거 이미.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제4절 무슨 변경? 축척 변경. 자, 그러면 거기 제4절 옆에 앞에다 써봐요. 자, 축척 변경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 측면의 논점이에요. 자, 그럼 올해 잘 찍어봐요. 자, 축척 변경의 절차와 축척 변경위원회. 올해 어느 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찍어봐요. 위원회. 아유, 잘못 찍었습니다. 절차가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유력해. 자, 축척 변경 절차. 자, 축척 변경위원회는 작년에 출제돼서 그럼 봐봐요. 얘네들이 꼭 이렇게 출제돼. 여기 올해 30일에 출제됐거든. 요거는 밑에 29일.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그러면 여기 29일 출제됐으니까 요거 30회네요. 30회 30일에 올해 몇 회예요? 32회. 그래요. 요 절차 부분이 올해 출제. 작년에 요거 찍었거든. 축척 변경위원회. 자, 요거는 그냥 의미 정도만 파악해주고 요쪽에다 절차. 여기서부터는 자, 잘 숙제해 놔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 나가느냐? 바로 지문으로 우리가 숙제해 나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씩 잡아보자고요. 첫 번째, 의의부터 잘 외우자고, 꼼꼼하게. 자, 줄쳐놔요. 지적도. 자, 지적도. 자, 지적도의 힘이 어디에? 지적도. 만약에 지적도 자리에 도면이 나오면 X야. 이유는? 도면은 임야도도 포함되거든.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그러면 여기는 임야도는 제외된다라는 걸 딱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축척 변경은 지적도에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자, 그러면 서에서 대로 가는 것만 축척 변경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정확하게 꼼꼼하게 한번 숙제해 놓을 필요가 있고. 자, 이번에 축척 변경이 대상 줄쳐놔봐요. 대상. 그러면 거기에다 살을 이렇게 붙여봐요. 자, Y라고 써봐요. Y가 뭐예요? 왜? 그렇죠. 왜? 축척 변경은 왜 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걸 이제 유식한 말로 써봐요. 뭐라고 써놨죠? 실체적 요건.
자, 그러면 축적 변경을 왜 하는데? 그러면 요 왜 하는데? 그럼 한번 봅시다. 자, 극단적인 예를 한번 보죠. 이해하세요. 자, 500분의 1과 600분의 1. 축적 합병할 수 있어, 없어요?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축척이 다르니까. 그럼 축척을 같게 해줘야 되겠죠. 그럼 축척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자, 소에서 대로 가죠. 그럼 몇 분의 1을 꽂혀요? 600분의 1을 500분의 1로. 그럼 결론적으로 자, 정밀도가 높아져. 근데 여기 한번 봐봐요. 지금은 몇 필지예요? 그러면 수필지를 축적 변경을 한다고 생각해봐. 축적이 각각 달라요. 그러면 제적 공부가 관리가 돼, 안 돼? 안 돼.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그럼 갑니다. 자, 1번에 자전 토지 이동으로서 규모가 작아서 줄잖아요. 기어도 잡았다. 규모가 작아서 반대해서 가면 규모를 높여야죠. 그럼 정밀성이네. 자, 4번 2번에 하나의 지방부역에 서로 다른 줄잖아요. 그러면 통일성을 기하네. 자, 제적 공부의 관리 동그라미. 자, 제적 공부를 관리상 필요한 게 관리제요. 그럼 여기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제적 공부는 누가 관리해? 제적서 간증이. 두 자로 원칙은 직관. 그러면 그 의미가 바로 신청도 가능하고 직관도 가능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박스 밑에도 박스 옆에다 하나 써봐요. 뭐도 가능하죠? 신청 또는 직관. 자, 축적 변경은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신청도 가능하고 뭐도 가능하다. 직관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처음 읽을 때 잘 읽어야 돼. 의미를 파악할 때. 그러니까 그러면 제적품은 실체적 요건과 관련돼서 봐봐요. 왜 하느냐? 통일성과 정밀성을 기하고 제적 공부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이 말은 결론적으로 축적 변경은 읽어봐요. 신청도 가능하고 직관도 가능하다. 이 소리야. 자, 축적 변경의 절차적 요건으로서 이제 찾았어요. 여러분. 축적 변경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절차적 요건과 관련돼서 원칙. 그 옆에다 하나 써놓을래요? 이게 바로 사전 절차야. 자, 사전 절차입니다. 사전 절차. 미리 이제 절차를 밟아야 돼. 그럼 오른쪽 가서 이제 봐봐요. 자, 토지 소유자 줄쳐놔봐요. 첫줄. 토지 소유자만 줄쳐놔요. 토지 소유자. 자, 토지 소유자. 토지하고 소유자 잘라봐요. 자, 토지 밑에다 2라고 써. 토지 밑에다 2. 소유자 몇? 세자. 그래서 읽어봐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근데 선생님, 소유자만 나오면 어떻습니까? 안 나와, 그렇게. 조문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것. 그 다음 두 번째, 축적 변경의 의결을 거칠 것. 그 다음 세 번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얻을 것. 자, 그 옆에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그러면 거기 시도지사 선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세 개를 써요. 올해 반지축 다시 한번 잡아놔요. 자, 그러면 지적 공부의 반출, 지번 변경, 축적 변경. 오늘 시도지사의 승인을 하거든. 자, 반출이 출제됐으니까 올해 얘를 공략할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축적 변경. 근데 이것도 꼼꼼하게 해야 돼. 자, 봐봐요. 자, 축적 변경은 누구의 승인을 제한다? 시도지사 승인. 근데 A 조건이 있어. 그 밑에 다만 동그라미 쳐놔봐요. 다만. 그러면 축적 변경이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되는 A 조건이 두 개가 있어. 그래서 합병 동그라미. 키워드를 거기다 잡아요. 자, 이번에 거기 쭉 가면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줄 쳐놔요. 그러면 요 두 개는 대표적으로 시도지사 승인을 얻지 않아도 자, 축적 변경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 봐봐요. 자, 그러면 올해 이제 요 문제 조심해야 돼요. 축적 변경 절차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우리 축적 변경 시, 자, 시도지사 승인은 필수적이다. 어때? X. A 조건이 두 개가 있어. 뭐가 있다? 합병과 사업 시행에서 제외. 이걸 꼼꼼하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축적 변경의 사전 절차를 거쳤죠. 그러면 여러분, 축적 변경을 시행합니다. 뒷장을 한번 넘겨볼래요? 그래서 5번에 뭐가 나오죠? 축적 변경의 절차. 가로 열고 사후 절차라고 써요. 사후 절차. 자, 요거는 외우지 마세요. 그냥 있는 대로 가. 자, 축적 변경 시행 공고 동그라미. 공고 몇 자? 공고. 또 자, 며칠? 20일. 그죠? 자, 이번에 토지 소유자의 경계점 표지 설치 의무.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여러분 축적 변경을 시행합니다.
그러면 요 지역만 하겠습니다. 바리케이트를 치거든. 일종의 그게 경계점 표지야. 그러면 경계점 동그라미. 경계점 몇 자예요? 세 자. 그래서 30일. 이렇게 자꾸 외워 들어갑니다. 그냥 저절로 외워져요. 몇 번 하다 보면. 자, 그러면 시행 공고 며칠? 20일. 경계점 표지 설치 며칠? 30일. 자, 지적 공부를 정리해서 그럼 오른쪽 가보죠. 자, 4번에 토지 표시 결정에서 표시 동그라미. 토지 표시 결정에서 표시 동그라미. 표시는 권리의 사실이 사실. 그러면 축적 변경의 마지막 단계 절차가 등기소에 알려져야 돼. 그래서 거기 토지 표시 결정을 하고 그러면 표시에다 꼬리표를 붙여서 거기에다 등기 촉탁이라고 써요. 등기 촉탁. 그러면 우리 축적 변경 마지막 단계가 무슨 촉탁이다? 등기 촉탁을 예측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밑으로 쭉 빠져봐요. 5번을 빠져봐요. 여러분. 자, 확실히 할래 안 할래? 그러면 조서를 작성해야 돼. 그래서 지번별 조서의 작성이 나오고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6번에 면적 점검의 처리. 이게 이제 면적 점검의 처리에서 이게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간혹가다. 별적 축적 변경을 하는데 무슨 청산금 처리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러면 6번을 한번 들어볼래요? 자, 그럼 한번 봐봐요. 자, 극단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쭉 있겠죠. 축적 변경 지역이. 자, 봐봐요. A, B, C, D. 한번 이해하면 딱 돼요. A가 100이에요. 자, 100제곱미터는 생략합니다. 자, CD. 자, 100이에요. 100이에요. 자, 토지 표시를 결정하려니까 청량을 했겠죠. 그러면 이 토지를 청량해 봤더니 얼마예요? 아, 80이네. 80. 재청량을 해 봤더니 80. 과거에는 얼마였어요? 네, 그럼 자기는 100인 줄 알았더니 지금 사용한 거는 80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억울해, 안 억울해? 그러면 20을 어떻게 해요? 자, 20을. 그 다음 80, 지금 청량해 봤더니 80이죠. 그럼 100을 사용했으니까 20을 납부해야 되는 거야. 납부.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 사람은 100인 줄 알았더니 뭐예요? 자, 100인 줄 알았더니 얼마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150. 그러면 50이 이제 뭐예요? 남죠.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에 몇이었어요? 100. 지금은 청량해 봤더니 150. 그러면 150을 국가한테 납부를 해야 돼. 이 사람이 20을 수령해 가야 되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 사람이 청량했더니 90이야. 그럼 얼마가 모자라요? 10. 10은 수령해 가야 돼. 자, 이 사람은 그러면 140이었어요. 그럼 40을 내놔야 되거든. 돼봐요. 80. 그 다음에 90. 그 다음에 150. 그 다음에 140. 더하니까 얼마예요? 이제 더하기도 못하네요. 460인가요? 네, 460이라고 생각. 얼마가 남죠? 60. 이건 60은 지자체가 먹어. 지자체. 그래서 지방세가 모자랄 때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도. 이게 그래서 청산금 처리 절차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왜 발생할까요? 옛날에는 청량 기준점이 도쿄를 기준으로 했어요. 도쿄. 도쿄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뭐예요? 옆에서 청량이 들어와요. 그럼 꼭 옆에서 뭐라고 들어요? 우리 땅 침범했습니다 라고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준점이 달라요. 어디 있을까요? 아니야.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울릉도에 있어. 울릉도를 기점으로 해서. 근데 울릉도에 뭐예요? 그때 사진 찍은 게 생각이 나네요. 그때 뭐예요? 안전부 장관이 누구였냐면 맹행기 아시죠? 네, 그 사람이 이제 울릉도에 청량 기준점을 설치하면서 그 옆에다가 이렇게 포즈를 지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나네요. 울릉도. 지금 그러면 청량 기준점이 어디죠? 울릉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량을 하게 되면 이게 다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면 기존에 100이었으니까 어때? 80을 사용하죠. 그러면 20을 이 사람은 수령해 가야 돼. 이 사람은 내놔야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많이 내놓고 싶어야 돼? 적게 넣고 싶어요? 그러니까 피해서 도망 다닌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법원에다 공탁을 해버린다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청산금 처리 절차야. 그럼 한번 가볼까요? 면적 점검의 처리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청산금 산정이 나와 있고, 그러면 이번에 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에 결정을 하고, 자, 가로 3번 이게 자주 출제돼.
자, 정상근 공고와 열람. 자, 그 옆에다 하나 써볼래? 가로 3번 옆에다가. 자, 기존에 공부해 본 사람은 왜 자꾸 봐봐요. 자, 검신공고, 그 다음에 정상금 공고, 결정공고. 공고가 몇 개? 3개죠. 근데, 자, 공고가 3개인데, 요 공고가 3개 있는데, 여기 시험에 잘 나온 이유는, 여기 봐봐요. 공고 몇 자? 그죠, 20일. 자, 정상금 공고, 요거 15일이야. 자, 결정 공고, 요거 20일이야. 그래서 정상금 공고가 기출문제 풀어보면 자주 출제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출제원이 조문을 딱 보니까, 이거는 20일, 요거 20일인데, 요거 15일이거든. 그래서 정상공고는 20일. 그럼 틀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상공 공고는 며칠? 15일. 그래서 거기 15일 행간편 딱 하나요. 자, 그럼 한번 연습해보죠. 시행공고 20일. 그러면 결정공고 20일. 정상공 공고 15일. 그래서 15일이 그래서 자주 출제돼. 그러니까 문제집 보고 나오면 기출문제 풀어보면 이게 제일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정상금의 납부고지등. 그러면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시행공고인지 결정공고인지 잡아요. 결정공고 며칠? 20일. 그래서 요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결정공고 며칠? 20일. 다시 한번 연습할까요? 시행공고 20일, 정상공고 15일, 결정공고 20일. 자, 그러면 2번과 관련돼서 특히 2번도 조심해야 됩니다. 2번도 동그라미 맨 마지막에 2번에 그 밑에다 이렇게 한번 쓰고 다시 한번 올라가서 분석해요. 자, 납반육이라고 써요. 납반육. 동그라미 2번 밑에다가 납반육. 자, 요거 조심해야 돼요. 이미 요거 6개월과 관련돼서는 3개월이었는데 이미 우려먹었고요. 자, 그러면 요렇게 써놓고 납부고지 납. 자, 저기 받은 날로부터 받. 그 다음에 6해서 읽어봐요. 납반육. 요 사유가 중요해. 요 받은 날로부터. 한 날이 아니라 받은 날로부터. 그럼 오른쪽 가서 3번을 봐봐요. 동그라미 3번은 오른쪽에서 그 앞에다 이렇게 써놔요. 자, 수한육이야. 수한육. 자, 수령통지 한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자, 그러면 2번과 3번은 사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외워두는 게 가장 좋아요. 이왕 외울 거. 자, 읽어봐요. 납반육, 수한육. 다시요. 납반육, 수한육. 그러면 요거 이제, 자, 요렇게 가로 쳐놔서 문제집에 많이 출제하거든. 모의고사도 출제되고. 자, 그러면 납부고지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수령통지 한 날로부터 6개월. 그걸 잡아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한번 봅시다. 자, 지적소환층 정상금 지급받을 자가 행방병명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 동그라미. 왜 거부를 할까요? 돈이 적으니까. 그래서 법원에 에라 모르겠다. 공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정상금에 대한 이의신청. 왜 이의신청이 들어갈까요? 적으니까. 적은 사람은 뭐예요? 이의신청을 많이 달라고 하겠죠. 자, 그러면 거기 1개월이에요. 1개월 줄잖아요. 누구한테? 지적소관청에게. 그러면 요거 이의신청은 외울 필요 없이 여기 봐봐요. 나중에 자꾸 외우죠. 여기 이의신청에서 요거 행방편잖아요. 1. 몇 개월이다? 1개월까지. 자, 6번의 차익처리죠. 차익처리와 관련돼서는 13회 기출을 해서 여기 봐봐요. 자, 아까 뭐 차익처리에서 누구 수입을 한다고 그랬죠? 지자체. 그래서 거기 지자체 줄쳐놔 볼까요? 차익이 생길 때 초과액은 지자체 수입, 부족액은 지자체가 부담한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 자, 국가가 수입으로 국가의 부담 이게 아닙니다. 요거 조심해야 돼. 13회 때는 단독 문제로 출제되고요. 자, 7번과 관련돼서 축적 변경의 확정 공고. 자, 확정 공고 줄쳐놔 봐요. 확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빨리 나가야 돼, 천천히 나가야 돼? 빨리. 그럼 가로 열고 지체 없이라고 써놓고요. 자, 확정 공고를 하려면 돈이 다 처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정상금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줄쳐놔요. 그게 작년에 출제된 또 의미가 있네요. 자, 지체 없이 축적 변경 확정 공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 토지 등 시기는 시행 공고일이 확정 공고일이에요. 확정 공고일. 이렇게 잡아놓고 마지막으로 아까 토지 표시 결정.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무슨 적다? 등기, 적다. 마지막 단계. 이게 축적 변경 절차 처리거든. 자, 그럼 한번 다시 연결해 볼게요.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자, 시행권고 20일. 경계점 30일. 또 까먹었다. 경계점 표지는 30일이었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결정권고 20일. 청산권고 15일. 이 신청 몇 개월? 1개월. 한번 읽어봐요. 나반육, 수한육. 아무것도 없어. 그거만 그 정도만 점검해 두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뒷장에 기출문제가 하나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자, 기출문제는 저 뒤에다 갖다 놨나 봐요. 그래서 그거 놔두고 자, 이제 6번에 축척 변경 이원회가 있어. 이원회 줄 쳐놔 봐요. 자, 이원회는 그러면 여기 옆에다 두 개를 써요. 자, 심의 얼결 기간이야. 자, 상설일까요? 비상설일까요? 비상설 기간이야.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야. 자, 축척 변경은 심의하고 얼결하는 기간이다. 그 다음에 상설 기간이 아니라 비상설 기간이다. 자, 요거 의미를 하나 잡아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가서 이제 몇 개 점검해 봅시다. 자, 그러면 맨 첫 줄 가봐요. 5명 이상 10명 이내에 줄 쳐놔봐요. 펼쳤어요? 그럼 5하고 10하고 잘라봐요. 잘랐어요? 자, 몇 분의 5세요? 10분의 5니까 2분의 1이죠. 그럼 토지 소유자 몇 분의 1에 포함돼야 된다? 2분의 1. 17회 때 2.5점짜리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외우려고 그러지 마요. 그냥 있는 대로 자연스럽게 끌어가는 연습을 해요.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토지 소유자 2분의 1이 토지 소유자야 돼. 자, 그러면 5명 이하일 때 전원을 이촉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축척 변경은 심의 얼결 기간이고 비상설 기간이죠. 비상설 기간이니까 어때요? 이 원장은 어디에 둔다? 여기에다 줄 쳐놔요. 지적 소관청이 지명한다. 맨날 이 원장 보다가 세월 다 보내버린다고. 자, 지적 소관청 지명. 자, 축척 변경의 기능과 관련돼서 기능이나 역할 요거 외우지 말고 자, 지역 2번 앞에다 요렇게 써봐요. 자, 축척 변경에서 축자 따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는 업무 범위 초성걸 삼각해 치읓이라고 써봐요. 외울 필요도 없어. 그냥 한 번만 외워두면 돼. 자, 축척 변경위원회는 하는 일은 치읓과 관련된 업무를 해. 자, 봐봐요. 읽어봐요. 축척 변경 시행에 관한 사항. 청산금, 성상금 처리 문제 이런 것들. 그러면 거기 가니까 전부 취업과 관련된 업무를 한다 생각하고 특히 1번에다 별표 하나 딱 해놔요. 1번은 조심해야 돼.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요. 1번에 그러면 시행계획에다 줄 한번 쳐놔봐요. 시행계획이야 승인이야? 시행계획이죠. 승인은 누가 하죠? 또 까먹었다. 시도지사 승인이잖아. 그러니까 시행계획이야 승인이 아니라 시행계획이야 시행계획이에요 승인이 아니라 그럼 오른쪽 가서 뭐예요? 당기고 와요. 문제가 하나 있을 거예요. 자, 정답은 자, 상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에요? 축척 변경 목적, 시행지역의 시행기간, 축척 변경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자, 축척 변경 시행자, 신청 및 선정 및 평가 방법. 정답은 몇 번이에요? 자,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가 방법은 뭐가 들어가요? 얘는 축척 변경 위원회에서 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시행권과 관련돼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시행 후에 해야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요거는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일 장난치는 게 몇 번이냐 하면 특히 2번이야. 자, 축척 변경 시행을 요걸 성인으로 살짝 얹혀놓으면 보통 틀린다라는 겁니다. 성인은 누가 하는 거다? 축척 변경 위원회가 아니라 시도지사. 이렇게 이제 잡아 들어가야 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축척 변경 위원회는 무슨 기관이에요? 심의 얼결. 그러니까 두 가지를 우리가 잡아야죠. 가로 2번 옆에다 써요. 또 맨 밑에 가로 2번. 자, 거기에 더 이렇게 써놔요. 자, 얼결 정적서. 한 번 정도만 읽어두면 되고요. 자, 얼결 정적서는
직접 변경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포함이야. 재직형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형 과반수로 개의한다라는 거. 이게 바로 의결 정족수야. 자, 가로 3번 읽어보고 아까 가로 3번은 똑같아. 어디에다 동그라미 쳐봐요. 아까 지적위원회하고 똑같아요. 5일하고 서면.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죠? 5, 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그게 OX 문제가 있어요. 그게 기출지문이야. 그래서 한번 풀어봐요. 어디가 틀렸는지. 방주에. 그렇죠. 7일이 아니라 뭐다? 5일.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52페이지 마지막 단계가 나왔네. 이제 마지막 단계. 자, 지적 정리 및 무슨 촉탁이 나왔죠? 등기 촉탁. 그러면 하나 더 남았겠네. 등록사항 정정까지. 그러면 지적 정리와 관련돼서 자, 그 옆에다 이렇게 한번 봐봐요. 이걸 토대가 안 되면 이 부분이 상당히 외울 것도 많고 자, 그러면 그 위에다가 한번 써봐요. 자, 지적 정리 요 관계에서 자, 그러면 칸이 좀 모자라면 153페이지 상단에 가서 이렇게 한번 출발합니다. 약간 벌려놔요. 자, 이거는 한번 이미 설명했던 바가예요. 자, 요걸 알아야 요 파트가 쉬워져. 공부 안 해도 자기가 문제를 쳐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적 정리는 크게 사실관계 정리, 지적소관청 대장, 권리관계 정리는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요렇게 뭐의 체계를 딱 잡아놓고 사이에다 샘플을 하나 잡아서 마무리 져 가자고요. 자, 그러면 사실관계 정리. 그럼 샘플을 요렇게 잡아요. 자, 가장 이미 배웠으니까 지목 변경이라고 써봐요. 자, 지목 변경은 권리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면 지목 변경은 누가? 지적소관청이. 누굴 중심으로? 대장을 중심으로. 대장을 중심으로 요 등기부를 건치게 돼.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등기 촉탁이에요. 이게 등기 촉탁. 그래서 대장과 등기부를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 촉탁은 선대장 후 등기라는 거야. 후대장, 순대장 후 등기가 돼요. 그러면 사실관계는 그러면 등기 촉탁은 거꾸로 올라가니까 무슨 관계 변동? 사실관계 변동이라는 거야. 이게 이제 머릿속에 잡혀야 돼. 자, 이번에는 요 권리관계 정리와 관련돼서 소유자 변경이라고 써봐요. 자, 소유자는 권리의 사실이 권리죠. 그러면 등기소, 등기관이 자, 등기부를 중심으로 이렇게 대장을 건치게 돼. 여기에 상호 일치시키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게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라고 그래. 소유권이 변동이 돼요. 그럼 이걸 간단하게 건치면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를 뭐라고 그러냐? 바로 등기 필통지 제도다. 이런 말을 써요. 등기를 마쳤다고 통지를 해주거든. 이게 바로 등기 필통지야. 근데 이걸 자꾸 하니까 요걸 써먹지를 못해서 소유권 변경 사실에 통지해놓고 간단하게 등기 필통지라고 해주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지목 변경. 자, 권리 사실. 사실 누가 지적소관청이 뭘 중심으로? 대장을 등기부로 등기부를 건치게 되죠. 무슨 촉탁? 등기 촉탁. 자, 권리관계 정리는 소유자 변경으로서 등기소, 등기관, 선등기, 후대장. 뭐라고 그러죠?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봐봐요. 자, 신규 등록. 아까 했죠? 신규 등록은 대장이 있어, 없어? 없어요. 등기부. 그럼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 사이에서 뭐다? 제외.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분할 한번 시켜볼까요? 분할. 자, 필지, 한 필지. 이렇게 나눴죠. 면적이 줄었어요, 늘었어요? 줄었죠. 면적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분할은, 읽어봐요.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이렇게 연결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단계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놓고요. 또 하나 여기 봐봐요. 자, 여백이 좀 있으면 지적소관청 등기소 공통점은 바로 직권이야. 직권. 그래서 직권. 자, 직권이에요. 자, 화이팅. 이제 식사하고 오니까 어때요? 이제 머리가 안 돌아가죠. 자, 그러면 직권 밑에다 써요. 통지거자. 좀만 더 분발하자고요. 자, 통지 사유가 발생할 거라는 걸 예측해 줘야 돼.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지적 정리와 관련돼서 이 파트를 정리해서 그대로 교과서를 읽을 때 정리를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볼까요? 진짜 그런지?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봅시다. 자, 거기 토지 소유자의 정리가 나오고, 그러면 그 밑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 정리에서 특히 기억을 봐봐요. 밑에 기억. 자,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 변경사항은 거기에다 행간편 쳐놔봐요. 토지 소유자 변경사항은 자, 그러면 토지 표지 변경사항은 찾았죠? 자, 권리의 사실이 권리죠. 그럼 권리 그러면 누가 따라붙어? 등기관서가 따라붙어야 돼. 등기관서. 그 다음에 등기관서에서 발행한 것들 등 한번 외쳐봅시다. 등. 자, 등기 필증 등, 등기 완료 통지서 등, 등기사항 증명서 등, 등기 전산 정보 자료에 의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걸 어떻게 살짝 건치냐 하면 봐봐요. 자, 토지 소유자 변경사항을 어떻게 건치나 봐봐요. 토지 표시 변경사항은 자,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사실이면 등기 간서가 따라붙으면 안 되겠죠. 뭐가 붙어야 돼? 지적 소관청이 따라붙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자주 출제되고 있고요. 얼마나 조문들이 재밌는지 한번 봐봐요. 자, 이번에는 거기 리언에 가서 등기부에 적혀있는 줄 쳐놓고 토지의 표시가 행간편 쳐놔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거는 요걸 생각해봐요. 봐봐요. 자, 등기부에 있는 토지의 표시. 자, 그러면 봐봐요. 토지의 표시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 와서 등기부 토지 표시를 변경할 수 없죠. 등기부는 누가 변경? 등기소, 등기관이 하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잘 봐봐요. 자, 지적소관청이 등기소, 등기관한테 등기부의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표시가 지금 자, 불일치하고 있으니까 무슨 통지예요? 불부합 통지를 해줘. 알아서 고쳐줘라. 그래서 니은 앞에 써요. 무슨 통지? 불부합 통지. 그러는 거야. 자, 이게 불부합 통지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마무리 칩시다.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와 지적 공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면 토지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없다 동그라미. 이 경우 토지의 표시와 지적 공부 일치하지 않은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뭐다 읽어봐요. 통지. 통지해줘요. 이게 그래서 무슨 통지다? 불부합 통지. 그러면 선생님, 리언을 그러면 어떻게 훔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잘 봐봐요.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를 이렇게 살짝 얹힌다고. 토지 소유자 표시 이렇게 간주한다고. 자, 소유자 표시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소유자는 권리죠. 그럼 권리는 얘가 힘써 얘가 힘써? 등기소 등기관이 힘써죠. 그러면 뭐 너는 관여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토지의 표시를 소유자 표시로 건쳐놓으면 꼼짝없이 다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게 중심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른쪽에 가서 이제 한번 봅시다. 자, 기억에 가보죠. 자, 직관도는 신청한 정리 찾았어요? 자, 지적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줄 쳐놔봐요. 이것도 명조문이야. 자, 거기에다 지적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거기에다 이렇게 써놔봐요. 읽어봐요. 의심. 지적소관청이 의심을 했어. 자, 의심을 해서 어디 봐봐요. 지적소관청이 등기소 와서 등기부를 조사하긴 해서 명백히 달라. 자, 이제 명백히 달라. 다시 돌아왔어요. 읽어봐요. 직권. 그래서 거기에다 쭉 가서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고. 자, 찾아봐요. 5번째 줄 끝에.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찾았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토지 소유자 잘라봐요. 자, 토지 소유자 잘라놓고 토지 소유자 줄 쳐놔봐요.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자, 토지 소유자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권리. 그러면 봐봐요. 권리는 지적소관청이 힘써 못 써? 못 써. 그러면 끝에 가서 부탁적으로 나와야 돼. 그래서 거기 요구하여야 한다 이러면 틀려. 뭐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거는 맹조문이야. 자, 요 조문이 그래서 자주 출제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두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이번에는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지적소관청이 뭐에 등기소에 와서 등기부에 열람할 때마다 등기부 열람비 주세요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그 밑에 수수료는 뭐다? 무료다.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항상 지적정리와 관련돼서 이걸 봐봐요. 지금 요걸부터 하라고.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읽어봐요. 지목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회의자는 권리. 요거는 사실관계. 요거는 권리관계라는 거. 그걸 먼저 떠오르는 게 가장 급선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그러면 거기 한번 2번 제목 한번 읽어봐요. 이동에 따른 지적정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3번에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른 정리 찾았어요? 그러면 행정구역은 저희가 변경해요? 지적소관청이 변경해요?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두 번째 줄잖아요. 자, 첫 줄에 지적공배에 등록되면 자, 밑에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 그게 이제 과거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고요. 간주 규정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오른쪽 가봐요. 4번에 지적정리 절차가 나올 겁니다. 연습 좀 한번 하자고. 자, 요거 3번. 자,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 줄 쳐놔봐요. 자, 네모 3번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 토지 이동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뒤에도 사실이 나와야 돼. 그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잘라놓고. 자, 소유자 변동 줄 쳐놔봐요. 그러면 소유자 변동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 그러면 앞에가 권리니까 뒤에도 권리. 그래서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다는 거. 자, 그러면 앞에가 권리면 뒤에도 권리. 앞에가 사실이면 사실. 그걸 연습을 해놓으라는 거야. 그게 눈에 잘 안 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지적정리 통지. 통지에다 박스를 딱 꺼놔요. 요거 이제 왔네요. 요거 봐봐요. 요거 봐요. 읽어봐요. 통지. 자, 통지. 통지는 뭐예요? 알려주는 거. 맨날 알려주는 거는 잘하면서 왜 그걸 외워요? 자, 그러면 거기에다 이제 이렇게 써봐요. 자, 통지. 자, 왜 알려줘? 모르니까. 그럼 써요. 자,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 통지네. 자, 통지해줘야 되겠죠. 자, 반대해서 가면. 소유자가 알고 있는 경우는 이때는 통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통지 X죠. 그렇죠. 자, 소유자가 알고 있는 경우는 간단하게 건치면 뭘까요? 소유자 신청. 그렇죠.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통지 사유가 9개가 있는데 외울 게 하나도 없어. 외울 게. 그러면 저희가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 이때는 통지 대상이거든. 소유자가 알고 있으면 통지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거기 가로 1번에 통지 사유로 가봐요. 통지 사유가 몇 개인지 한번 세어볼래요? 그걸 말어요. 외울 필요가 하나도 없지. 자, 그러면 하나 몇 개 한번 연습 한번 하고 갑시다. 자, 155페이지 하단에 1번 키워드 잡아요. 직권이에요. 좋아요. 직권. 자, 뒷장을 넘겨봅시다. 자, 2번에 지번 변경. 지번 변경은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이 누구의 승인을 얻어서? 시도지사 승인을 얻어서. 그러면 소유자가 알아 몰라? 몰라. 그러면 통지.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전부 모르는 거야. 특히 이제 그게 9번을 한번 가봐요. 9번에 키워드 잡아봐요. 대위. 자, 지적소관청이 이거네요. 지적소관청이 두 자로 번치면 뭘까요? 직권. 그럼 통지. 그러면 8번을 키워드 잡아봐요. 대위. 그렇죠. 대위 신청이죠. 대위 신청이니까 토지 소유자 알아 몰라? 몰라. 그러면 통지.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거기 7번을 한번 잡아봐요. 키워드. 도시개발사업. 그럼 누가 신청하죠? 사배 시행자. 그러니까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은. 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좀 외우려면 이걸 외워요. 가로 3번.
통지시기 찾았어요? 예, 그걸 외우라고. 통지시기 별표 새겨놓고요. 자, 의미를 한번 분석해보죠. 자, 그러면 토지의 표시 동그라미,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러면 1번을 동그라미 1번을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그 앞에다 써요. 자, 등기 촉탁이 필요한 경우 1번. 해석을 그렇게 한다면. 자, 2번은 그러면 동그라미 2번 박스 안에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래. 그러면 이 말은 등기 촉탁이 X라는 거네. 그러면 등기 촉탁이 필요하면 며칠? 15일. 등기 촉탁이 불필요하면 7일. 한번 봐봐요. 그러면 사유가 이제 중요한데 봐봐요. 자, 등기 촉탁이 뭔지 사유를 한번 따져봅시다. 등기 촉탁이 뭐예요? 등기소에 알려주는 거. 그러면 사유 봐봐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거기 줄 쳐놔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15일. 사유를 조심해야 돼. 자, 이번엔 등기 촉탁이 불필요하다. 그럼 등기소에 알려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결론적으로 사유.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며칠? 7일. 그 사유를 자꾸 헷갈려요. 나중에. 자, 그러면 거기 좀 활용해 먹어야 돼. 그러면 가로 2번과 관련돼서 그 앞에다 하나 써볼래요? 자, 두 개는 올해 세 번째 도전했어요. 세 번 실패. 자, 요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봐요. 그 옆에 충분히 방지해 쓸 수 있어요. 활용을 못 해먹더라고, 보통 보면. 자, 여기는 무슨 등록? 신규 등록 전환. 여기는 토지 이동 시기, 여기는 통지 시기야. 자, 그래서 거기 통지 시기 바로 위에 한번 저희가 딱 정리해서 마무리해봐요. 자, 거기까지만 하고 쉬었다 할 테니까요. 딱 해봐. 자, 그러면 글씨 읽을 때 잘 읽어요. 여기는 무슨 토지 이동 60일. 아까 60일이었죠. 자, 통지 시기야. 통지 시기. 자,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 사유에서 제외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7일, 요거는 15일. 아, 그렇구나. 통지 시기가.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적 공부 등록한 날부터 7일. 요거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며칠? 15일. 올해 요 부분이 올해 응용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잘 해놓으라고. 요 부분에 대해서. 요 전체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지적정리와 관련돼서 그러면 사실관계 정리와 권리관계 정리. 앞으로 요걸 따라서 이제 문제를 풀이하는 연습을 시켜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다시 한번 잡아보죠. 읽을 때. 자, 신규 등록은 토지 이동 시기 며칠? 60일. 요 통지 시기는 7일. 요거는 15일. 이유는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 사유에서 제외되거든. 요거는 며칠? 7일. 요거는 15일. 거기까지 하고. 자, 제2절. 그거는 좀 쉬었다 해야 되겠네요. 그거 마무리 짓고 쉬려고 그랬더니, 등기법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거기 쉬었다가 들어가자고. 혹시 프린트 안 받은 사람은 프린트 준비 좀 해 주세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